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요즘,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전자기기 과사용이 불러일으킨 현대인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평소 장시간 스마트폰을 하며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자세는 경추에 무리를 줘 일자목 증후군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뇌로부터 온몸으로 이어지는 신경 다발을 보호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에 심각한 손상이 간다면 전신마비뿐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척수 신경을 보호하는 중심 통로가 되는 경추. 하지만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현대인의 목 건강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구부정하고 바르지 못한 자세가 경추에 변형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일자목 증후군으로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추의 형태는 C자형 곡선을 이루지만 생활 속 다양한 요인으로 경추의 형태가 직선으로 변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증상과 함께 어깨와 목으로 이어지는 통증, 만성 두통과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 웅크리다 보면 목 통증과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쉬운데요. 스마트한 현대사회가 부른 현대인의 고질병, 일자목 증후군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목 부분을 형성하는 뼈 구조물인 경추는 7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목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C자형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머리가 받는 무게와 충격을 스프링처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C자형 커브를 유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일자목 형태가 되면 경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 때문에 목뼈의 균형은 깨지게 되고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일자목이란 우리가 바로 선 자세에서 옆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목뼈는 앞면이 볼록한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이루게 되며 이를 경추 전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곡선이 소실되어 목이 일자로 변형되는 것을 일자목이라고 하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일자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형이 지속되면 목과 어깨에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게 되고 관절과 연골에 노화가 촉진되면서 통증뿐 아니라 피로와 신경 증상 등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증 없는 정상적인 C자형 목에서 일자목 1단계가 되면 두통과 목 통증, 근육 뭉침, 어깨 통증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2단계로 진행하면 목 관절염, 목 디스크, 만성 피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거북목 단계가 되면 치료와 통증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런 경추의 변형은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과 자세가 원인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컴퓨터를 보는 등 앉아서 업무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목을 앞으로 뺀 상태로 장시간 업무를 보는 탓에 일자목으로 인한 목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이런 일자목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목 디스크로 발전하는데요. 목 디스크 환자 수는 5년 새 24%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목 디스크 환자 수를 살펴보면 근력이 약해지는 40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50대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로 목과 척추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일자목이 잘 생기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과사용이 1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거나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평소 어깨가 쉽게 뭉치고 똑바로 서면 얼굴이 어깨보다 나와 있고 거울을 봤을 때 양쪽 귀 높이가 다르고 좌우 쇄골 높이와 모양이 다르면서 평소 등이 굽어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일자목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 진행하기 쉬운 만큼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늘어나는 환자만큼이나 목 건강에 대한 관심도 최근 높은데요. 평소 자주 느껴지는 극심한 두통, 목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자목이 두통의 주 원인인지에 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척추의 변형이나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자극이 지속된다면 심하고 만성적인 긴장성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목에 쌓인 피로는 잠을 자면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편안한 수면을 위한 경추 전용 베개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개 높이와 목 건강은 관련이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 원장님 어떤가요? 틀렸습니다. 높은 베개나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자는 동안 내내 목이 꺾여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개개인에 맞는 목의 곡선에 알맞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자목이 되면 추간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목 디스크가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특히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허리 디스크도 걸리기 쉽다고 하죠. 원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리 디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질환은 퇴행성으로 발생하고 악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목과 허리 모두에서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뒤가 자주 뻐근하고 손발이 저리는 등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일자목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 손발 저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은 경우도 있었고 뻣뻣함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진료를 받고 나니 그게 아니라 목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모니터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내리게 되고 서류를 같이 보면 고개를 계속 내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목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일반 키보드 사용하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은 고개를 들고 있을 때 4에서 5kg 정도의 하중을 받는데요. 고개를 15도씩 앞으로 숙일수록 2배 이상 하중이 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목 뒤와 어깨 근육들은 과도하게 긴장하고 경추의 배열이 틀어지면서 일자목으로 변형되는데요. 경추부의 측면 엑스레이 사진상에 2번 경추와 7번 경추 하면에 연장선을 긋고 두 선이 이루는 각도가 20도에 미치지 못하면 경추 전만이 소실되었다고 보고 30에서 40도라면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도가 통증과 증상의 원인인 것은 아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임상적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불편하신 증상이 어떤 거죠? 평소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과 목 통증, 어깨 저림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환자. 지금 이제 목뼈 사진 찍은 걸 보면 우리 목뼈 사이에 있는 각도를 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일자로 반듯하게 올라가고 각도는 5도가 채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 각도는 30도 이상이 정상적이라고 보게 되고요. 이 환자의 경우 일자목 변형으로 경추의 균형은 무너지고 이 때문에 목 주변 근육과 인대, 관절 부위가 긴장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자목 상태를 방치하면 팔이 저리거나 당기게 되고 감각이 둔해지는 등 목 디스크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지속적인 생활습관 교정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육과 인대의 재생, 회복을 돕는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 통증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해서 일자목으로 인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 치료사에 의하여 도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는 손을 이용하여 통증 있는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정렬을 바르게 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이용하여 근력 운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병변에 충격파를 가하여 손상의 회복을 돕는 체외 충격파 치료와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여 증상의 완화를 돕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파를 가해줘 통증 치료에 효과가 큰 체외 충격파 치료. 먼저 통증을 일으키는 병변 부위에 부드러운 젤을 도포한 다음 충격파를 가하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조직 재생을 활성화시켜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통증 전달 물질을 충격파가 분산시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자목은 초기에 치료한다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방치된다면 디스크가 찢어지고 굳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빠르게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비가역적인 목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치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을 해요. 일자목 증상으로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긴장될 때마다 자주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여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자목은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초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움츠러든 근육의 정렬을 바로잡고 무너진 척추 건강을 바로잡으면 일자목과 그로 인한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자목의 대표적 비수술적인 치료법인 도수 치료. 약물이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사가 직접 손을 사용해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 등의 균형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인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골반이라든가 무릎이나 발목이 틀어지게 되면 어차피 서서 또 걸어 다니게 되면 그로 인해서 허리도 틀어지고 목도 틀어지고 어깨도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골반이라든가 무릎이나 발목까지 같이 교정을 해서 정렬을 맞춰주는 치료를 꼭 같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다양한 줄을 이용해 각종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위를 바로잡아주는 슬링 운동 치료. 슬링 기구를 이용해 다양한 방향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근력 강화와 운동 조절 능력 향상 등 관절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배꼽에 힘을 딱 주셔야지 제가 허리가 꾸준한 게 나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수 치료와 함께 슬링 운동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요. 일자목 교정에도 효과적이죠. 목과 어깨의 통증뿐 아니라 팔, 다리가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저리거나 시리고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다양한 신경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신경 차단 주사나 신경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물론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일자목 증후군. 평소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개선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 컴퓨터 모니터가 시선보다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엎드리는 습관은 경추 관절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피하시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과 밀착되도록 앉고 평소 기지개를 자주 켜주는 것도 일자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후 통증이 호전되면 다시 예전의 안 좋은 습관과 자세를 반복하면서 증상이 재발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바쁜 일상 중에서도 잠깐씩 시간을 내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준다면 일자목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목 질환, 일자목 증후군. 목과 어깨의 통증,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데요. 목은 머리를 지탱하다 보니 물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끼는 부위인데다 각종 신경들과 근육, 척추 뼈들이 모여 있어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이는 목은 물론이고 어깨, 허리까지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위협하는데요. 목이 편해야 우리의 삶도 편안해지는 만큼 바른 자세를 통해
소중한 목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